김병준 그 자유한국당 김병준이죠. 김병준 아나운서보다 발음이 더 좋으시죠. 김병준 예.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이었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미국에 있다가 지난 4일에 귀국을 했어요. 새벽에. 그런데 뭐 시차도 없는지 곧바로 저녁에 대구에 내려와서 모비에서 특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 그 영남대학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모교죠. 아마 귀국한 게 아마 4일 새벽인 걸로 아는데 오후에 바로 영남대 경산이 아니고 대명동 남구 대명동 경영대학원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와 정치 현실 뭐 이런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뭐 공항에서도 만났는데 기자들이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뭐 출마하느냐고 물으니까 뭐 이왕 정치를 시작했는데 발을 빼기가 쉽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분이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 이분이 하구잽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데 박근혜 정부가 그 말기 탄핵되죠. 그때도 지금 총리 물망에 올라서 또 총리를 하겠다고 또 나섰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총리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한국당이 지난 대선 실패 이후에 질의멸렬할 때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나왔었죠. 7개월간 뭐 비대위원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마 그게 비대위원장 하는 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봐야 되죠. 그 아무튼 바야흐로 이제 총선이 시작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이분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수성갑에 출마를 해서 김부겸 의원하고 맞붙겠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특강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걸로 아는데 뭐 가타부타 정확한 답은 안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런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환경이 된다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공천만 주면 하겠다는 거죠. 뭐 그러면서도 또 이게 자기가 또 폼은 또 잡아야 되니까 국가가 지금 문정부가죠.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먼저 큰 관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아주 마치 그 작은 어떤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한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자신을 좀 과대 포장했죠 사실은. 그런데 뭐 여권에서 많은 또 그 언론에서도 그러고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려놓기는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대망상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중하위권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4위고 김부겸 의원이 6위였죠. 그런 정도로 올라 있지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도 명함도 못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부겸 의원은 여권의 잠룡 이무기죠, 그죠? 승천 못한 용 이무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김병준 위원장은 아직은 저는 잠룡이 아니고 잠룡이라고 봅니다. 깜냥이 안 된다. 깜냥이 안 된다기보다 아직도 그만큼 어떤 정치적 무게가 김부겸 의원에 필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강하거나 더 크게 보이는 사람하고 붙어야 자기가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이게 정치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되면 대통령 욕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반열에 오른 걸로 생각하죠.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세상이 참 이상하다. 내가 청와대 정책실장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고 부총리, 뭐 비대위원장 하겠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고 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상 사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능성이 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세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 국장께서는 이분이 그 수성갑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야 모르겠죠. 이제 한국당에서 판단하겠죠, 그죠? 한국당 지도부에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다면은 저는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거의 온실입니다. 거의 험지로 가야죠. 서울 쪽에 그 지금 여권이 잡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지역에 험지에 가야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 야권의 대선 후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려면 그 정도는 가야 되지. 대구에 와서 뭘 폼 잡겠다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조금 그 모양새도 그렇고 네. 좀 웃기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귀국하는 날 기자회견하면서 뭐 보수 통합, 보수의 대통합, 개혁, 혁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은 곤란하죠. 사실 지금 뭐 저는 황교안 대표도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말로는 튀어나와서 지금 당 대표가 되고 있는데. 황 대표가 지금 사실 한국당에 안착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황 대표가 과연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뭘까요? 저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립각을 씌우고 대항마로서의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건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한국당을 개혁함내, 혁신함내 이렇게 말은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지금 그 사람이 물러나온 뒤 한국당이 어떻게 됐나요? 도로 새누리당이 됐고 도로 친박당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수성갑을 택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수성갑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수성갑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요즘 김부겸 의원 쪽이 굉장히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 주변에 아는 많은 분들도 지난번에 김부겸 의원을 찍거나 지지한 분들도 지금 치료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병준 위원장은 대구 상고죠. 과거에 대구 상고고 요즘은 상흥고등학교로 문계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남대를 나왔어요. 뭐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고 서울대 출신이죠. 뭐 김 의원과 한번 삿발을 잡아볼 만하다 생각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김병준 전 위원장이 미국 가기 전에 지난 2월 달에 서울 신촌에서 그 자신의 외곽 조직 벌써 이미 외곽 조직까지 만들어놨어요. 선거하겠다는 거죠. 몇 명이 징검다리 나왔어요? 포럼하고 있는 창립식 하는데 한 1,300명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요? 뭐 일찌감치 총선 준비를 이미 해놓은 거죠. 그런데 또 제가 김부겸 의원 측 반응을 떠봤어요. 김부겸 의원 측근 쪽에서 그랬을 거. 김병준 위원장이 나오면 뭐 땡큐라. 뭐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땡큐다. 뭐 나오면 좋다.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하고 달리 이 지금 김 의원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들어서 지금 수성구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지금 수성구의 의장이 민주당 의원일 정도로 지금 과반 이상을 지금 획득 수성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이 탄탄하겠네요. 그렇죠. 김 의원이 과거 민주당 같이 어떻게 그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하부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당에서 김병준 뭐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쉬운 싸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 것처럼. 근데 김부겸 의원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판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택시 기사도 이제는 안 찍겠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그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게 왜 그럽니까? 문정부 탓입니까? 아니면 그 김부겸 의원 탓입니까? 저는 문정부 탓도 있다고 봅니다. 문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실정이라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제 정책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풀리는 게 없죠 사실. 거의 대북이나 북핵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정부 내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해관부 장관 시절에서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좀 기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분권 노자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라든가 어떤 지방자치 쪽의 측면에서 어떤 업적을 하나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봤는데 사실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불만이 그겁니다. 노무현 정부하고 달리 지방 분권의 뜻이 없어요, 별로. 청와대 참여들도 그렇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부겸 장관이 자기 목소리를 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뭐 지난 그 대선 때 대선 후보 후보 경선 시절에도 물론 뭐 중간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같이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사실 조금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 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고구마인데 이재명 그 경기지사 같은 사이다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죠. 지금 그
부산 경남 쪽에서는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대구에서는 대구공항 뭐 통합 이전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저는 뭐 하다못해 개인 생명이라고 냈어도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거의 지금 부산 쪽으로 굉장히 경사돼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어떤 지역의 어떤 수장 내지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면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죠. 이분이 뭐,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역에 여기 네. 몰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경 사람들의 인심도 작고 네.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 한쪽에서 표를 잃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집안 단속부터 해야 뭐 여기서 돼야 대권을 그렇죠.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당선 일단 지금 네. 당장 자기가 네. 당선도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네. 대구 경북에서 정치는 어차피 셉니다. 네. 지금 김부겸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자기 존재감이 갈수록 지금 희미해지고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네. 세가 원칙이었거든요. 네. 거의 친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친문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어떤 그 파괴력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파괴력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자기만 돼야 되는 게 당선돼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적으면 서너 명, 많으면 대여섯 명 이상. 네. 자기 사람을 당선시킬 정도의 어떤 정치력은 가져야 되죠. 네. 또 지역민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여당을 뽑았을 때는 거기에 거는 기대도 있거든요. 물론 이념 탓도 있지만은 그래서 더군다나 행안부 장관 그 자리 정도에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치적 한두 개는 들고 와야 되는데 뭐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그 공적 그 지역을 위한 공적에는 별로 그렇게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그림을 그리려면 큰 목소리를 또 내야 되고 지역에 대한 목소리도 사실은 지역에 대한 부분은 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서 제가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불만이 있으시면은 저하고 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토론을 한번 하시죠.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우리 뭐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동문이죠. 예.